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주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와 에이전트 기술 구조, 그리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LAMT라고 해서 지능, 자율성, 기억, 행동에 대한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추론 능력을 가진 LLM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똑똑한 LLM에다가 다양한 도구, 사람으로 치면 똑똑한 뇌에다가 다양한 손발을 붙이는 도구, 이런 도구들을 MCP나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규모로 붙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추론형 AI와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맞게 이 개발하는 거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LLM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설계, 배포, 개발, 배포,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도구 모음 또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불리는 기술들입니다. 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 복잡한 부분을 추상화시켜서 좀 더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모듈화 및 재사용성, 그리고 표준화된 구조와 생태계 활용 능력을 확장시키는 이런 영역에 다양한 형태의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구분되는 기술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술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술들은 현재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빅테크 중심의 기술들이 상당수 있고요. 여기에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오토젠이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오토젠이라는 기술은 이 에이전트,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를 여러 개 붙여서 하는 다중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스로 불리는데요. 이런 다중 에이전트의 대화 중심의 이런 프레이 기술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토젠은 이 마스를 지원하는 강력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 마스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 상태 관리하는 기능들을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성능 마스 설계는 가능하나 복잡도가 높고 디버깅이나 제어가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나리오에서는 예상치 못한 루프나 타 비효율적인 메시지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중에 이 AI 에이전트를 가장 빠르게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MVP 또는 POC용 도구 중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구가 바로 쿠로 AI입니다. 쿠로 AI는 오픈 소스인데요. 이 쿠로 AI는 말 그대로 이 크루, 우리 동료라고 불리죠. 동료의 역할과 팀 기반의 협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마스를 지원하고요. 상태 관리는 뭐 준수합니다. 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빠른 MVP, 최소 기능 제품 개발에 유리하고 확장성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크루 AI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기획하고 개발해서 이런 시장 검증하는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크루 AI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K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DK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밀고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고요. A는 에이전트의 약자입니다.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이 ADK가 예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초창기에 안드로이드 폰 개발하는 이런 툴킷 이름으로도 이렇게 불렸는데요. 현재는 이 ADK가 AI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키트로 해서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에이전틱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DK가 구글 기술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LLM 나이트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 지원과 상태 관리 기능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ADK는 계층적 협업이라든지 위임 구현하는 부분에 잘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단순히 에이전트 안에서의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A2A 흐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 랭그래프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랭그래프도 역시 오픈소스 생태계, 지금 말씀드린 오토젠이나 ADK는 빅테크에서 만든 오픈소스고요. 코로 AI, 그다음에 랭그래프 같은 경우에 빅테크가 만들지 않은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랭그래프는 상태 기반 그래프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랭그래프는 그 랭체인이라고 하는 이 LLM을 이용해서 챗봇 만들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이 랭체인에서 만든 게 바로 랭그래프입니다. 이 랭그래프는 이 마스를 지원하고 상태 관리 강력하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랭체인 연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한 흐름 제어에 적합하고 상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그래프라고 하는 기술은 랭체인과 연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이 오픈 AI가 공개한 에이전트 SDK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 에이전트 SDK는 올해 4월달, 25년 4월달에 공개된 기술인데요. GPT 기반의 툴링과 메모리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도 지원하고 상태 관리도 강력하고 마스 기능의 초기 단계 단열 에이전트 구성에 굉장히 효율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빅테크, 뭐 오토제는 마이크로소프트, ADK는 구글 같은 빅테크가 제공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코로 AI, 레인그래프, 오픈 AI의 에이전트 SDK 이런 것들이 현재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술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비즈니스 목표하고 이게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개발이 쉽고 그 학습 곡선이 낮은 이 크로 AI처럼 구조가 단순한 것들을 이용해서 MVP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의사결정과 좀 신뢰가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랭 그래프 같은 상태 기반 제어와 안정적인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기술 생태계 및 인력 확보 용이성 측면에서는 빅테크들이 밀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나는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연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오토젠 기술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생태계, 그래서 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크롬에 연관된 어떤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글 생태계에서 연결되는 ADK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를 주로 사용한다. 그럼 오픈 AI가 제공하는 에이전트 SDK를 활용해서 오픈 AI 이런 기술들하고 쉽게 연결시켜서 쓰는 게 필요하겠죠.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시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빅테크 중심의 이런 고성능 LLM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밀고 있는 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가볍게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코로 AI라든지 좀 더 복잡하고 그 신뢰가 요구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랭그래프 같은 기술들이 이 AI 에이전트의 주요 프레임워크들입니다.
먼저 크루 AI를 좀 살펴보면요. 크루 AI는 오픈 소스이면서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크루 AI 사이트를 한번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크루 AI가 있는데요. 네. 크루 AI를 가져왔습니다. 크루 AI는 기본적으로 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이런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벼운 MVP를 만든다고 하지만 뭐 가벼운 MVP 만들기에 충분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개발에 관련된 샘플 같은 것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크루 AI로 개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을 해서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데 용이한 그런 기술이 이 크루 AI고요. 크루 AI는 그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크루 AI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크루 AI는 다양한 LLM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요. 클로디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PT도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에이전트 역할은 리서치 전략 매니저다. 너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목표가 이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LLM은 LLM 매니저, 지금 제미나 2.5를 불려준 요 기술 가지고 해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전략을 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추론 능력이 좋고 똑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고성능 모델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를 또 하나 만들 건데요. 이 사람은 리서치 컨텐츠 라이터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컨텐츠 LLM에서 컨텐츠를 잘 만드는 클로드 모델을 이렇게 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로세스라는 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프로세싱 LLM에서 이때는 이 프로세싱을 잘 처리하는 효과적으로 하는 가성비 좋은 GPT-4의 미니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크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크로가 이제 일종의 선원이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분산해서 리서치하는 사람, 컨텐츠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스 처리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걸 만들겠다. 이런 게 바로 이런 크로 AI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크루 AI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이러한 예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크루 AI는 오픈 소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크루 이쪽에 가서 GitHub 쪽에 가면 이 샘플 코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에 들어가서 이 크루에 관련된 샘플 코드들을 좀 참조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 AI 풀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샘플 코드가 있는데요. 이 샘플 코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컨텐츠 제작, 마케팅, 비즈니스 생산성, 데이터 연구,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 공고 게시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채용 공고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예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 만들어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크루 AI는 이 파이썬에서 그 설치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의 PIP 또는 포트리 같은 이러한 그 가상화 그 기술 안에서 이런 PIP 인스톨을 통해서 크루 AI를 설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실제 예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크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크루라고 하는 크루 AI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채용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요 크로우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학습 곡선이 낮고요. 배우기 쉬운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오토젠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오픈소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한번 보면요. 오토젠이라는 기술이 여기 있는데요. 오토젠은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오토젠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오토젠 스튜디오. 여기 보면 뭐 이 매뉴얼 사이트에 이 다큐멘트 사이트에 에이전트 챗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코어 컨셉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익스텐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오토젠 스튜디오, 그리고 이러한 API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API 매뉴얼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토젠도 역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GitHub에 가면 이런 오토젠의 오픈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토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파이썬 3.10 이상의 버전에서 pip 인스톨을 통해서 오토젠을 이렇게 설치하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오토젠이 작동하는지 보면요. 오토젠이라고 하는 이 책과 오토젠의 이런 모듈들을 이용해서 오토젠에서 오픈 AI 모듈을 쓴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실제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젠은 이런 MCP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어떤 그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확장과 챕과 그리고 코어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벤치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런 기술들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토젠은 특이하게도 단넷을 제공하고 있고요. 단넷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서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단넷으로도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GUI 기반의 오토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도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로 A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계열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요 크로나 오토젠도 역시 파이썬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특히 오토젠은 이런 단넷 프레임워크로 단넷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단넷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하고 연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토젠을 이용한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공개한 기술 중에 ADK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ADK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K는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 패키지 형태로 구글 ADK로 해서 설치하면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퀵스타트나 튜토리얼에 가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ADK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오토젠은 제가 지금 샘플 하나 올려놨는데요. 오토젠은 이런 식의 오토젠 웹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샘플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샘플은 책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책 추천해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거를 책을 그 추천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거기서 책을 찾는 그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겟북 서치라는 도구를 써갖고 책을 찾아서 이걸 주면 오케스트레이션이 그거를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얘는 책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출력해지는 이유가 여기 코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K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책에 대한 출력 서식과 그다음에 책의 서식, 그다음에 이 책을 검색하는 도구, 그리고 이 도구를 실제 책 검색하는 이 도구를 쓰는 에이전트, 이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쓰고요. 여기에 사용자의 관심에 있는 걸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에이전트와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통한 에이전트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는 LLM의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죠. 근데 에이전트를 우리가 ADK 같은 걸 만들 때 얘가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 범위를 매우 제한 주는 거죠. 책 중에 인기 도서만 조회해. 선호도만 해. 그거 할 때 요 도구를 써. 라고 알려주고 그게 이제 조회가 끝나면 그 조회된 거에 출력 형식을 너는 출력만 하는 앤데 구조자가 출력하는 건데 북리스트 스키마에 맞게 이렇게만 출력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무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서식에 맞는 출력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그 관리하는 루트 에이전트는 이 책 전체를 추천하는 걸 관리하는 앤데요. 얘는 사용자 추천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다. 먼저 북데이터 파인더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사용자 관심에 있는 도서를 정보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 스트럭처 아웃풋 제너레이트를 이용해서 북리스트로 만들어라. 최종 결과를 사용자에 전달해라. 그래서 얘는 사용자 요청을 받는 거를 통해서 책을 찾는 에이전트와 책의 결과를 조합하는 에이전트의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그 결과를 그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이전트한테 전달됐을 때 이 전달된 걸 가지고 책을 찾고 그 찾은 거에 대한 그 출력 서식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기능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잘게 쪼개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AD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DK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공개한 ADK, 그 ADK하고 유사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얘도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오픈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앞서 살펴본 것들하고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흐름 제어 방식이 있는데요. 랭그래프, 오토젠, 크루 AI, 구글 ADK마다 각각의 흐름 제어 방식을 통해서 이 시작과 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리액트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복잡한 작업들을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복잡한 작업들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목표를 입력하고 주변 인식, 상황 분석, 추론, 목표 판단, 작업 실행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는 학습형과 자율형 에이전트로 구현이 됩니다. 학습형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율형 에이전트는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 계층형 에이전트는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여러 세부 계층을 두어서 분리하는 구성이고요. 다중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계층형이냐 아니면 상호 협업을 하는 그림이냐에 따라서 에이전트형이 갈려지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인데요. 올해 이제 구글이 공개한 A2A를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원하기로 해서 일종의 산업 표준, 뭐 사실 표준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구를 처리하는 MC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센서 데이터 또는 에이전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유형별 특징을 보면 뭐 반사 적용, 모델 기반, 목표 기반, 유틸리티 기반, 학습 기반, 자율, 계층형, 다중 에이전트 등의 유형들로 구분해서 쓸 수 있고요. 이런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B2C 쪽에는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B2B 쪽은 버티컬 그 AI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금융 쪽에서는 고객 상담, 그 다음에
고객 상담 자동화, 임직원 업무 지원 플랫폼, 그 다음에 결제 관련된 솔루션들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유통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 응대와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그 고객 검색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 산업 내에서도 업무 자동화와 교통 제어 시스템, 안전관리 등의 이런 에이전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LAMT라고 해서 지능, LLM, 자율성, 그 다음에 기억, 행동으로 해서 이 에이전트의 기능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지능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의 뇌 역할을 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생성하며 복잡한 추론 및 계획 수립, 의사결정에 지능적 처리의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자율성은 에이전트에게 자율적 의지를 부여하는데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요. 도구를 선택해서 작업을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나 작업의 맥락을 단기 또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서 장기 이런 기억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기억을 이용해서 개인화된 상호작용과 응답에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도구는 에이전트의 손과 발이고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메모리, 도구, 추론 엔진, 그다음에 장기 단기, API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론 기반 토큰은 기본적으로 이 컨텍스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마다 입력 토큰이 늘어나면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전 컨텍스트가 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그런 에이전트를 설계해야 되고요.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추론하고 행동하고 관찰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계해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드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사고를 확장시켜서 설계를 하느냐가 이제 에이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알아봤고요. 그 프레임워크의 특성과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에이전트의 기술 구조,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 지능과 자율성, 기억,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이제 기존의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AI가 흉내내고 이런 개선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추론 엔진, 그다음에 다양한 도구, 그리고 이런 추론 엔진과 도구를 품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